생각해. 내가 이걸 이렇게 지면 안 되겠다. 우리 자녀를 위해, 우리 딸을 위해서도, 우리 아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나 스스로를 위해서도, 나를 믿고 싸워주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포기하지 말자. 나는 간호사다. 라고 하면서 이제 싸울 준비가 되는 그 마음을 먹게 되지. 자, 그리고 나서 그녀가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그녀의 인터뷰부터 여러분들께 조금 들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녀가 그때 어떤 마음을 먹고 싸울 생각을 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보실게요. とにかく自分と同じ思いをする人を増やしたくない。 저와 똑같은 기억을 갖게 하는 사람들을 늘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第2の上田とか第3の上田を出しちゃいけないんだろうなって思ったんですよね。 네, 무슨 말이냐면 제2의 제3의 우에다가 생기게 하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한 거야. 제2의 내가, 제3의 나 같은 사람들이 나오면 다 두 번 다시 나오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대. 그리고 재판이 시작됩니다. 자, 히가시 아츠코 변호사는요, 그녀가 한 일은 학대가 아니다. 그녀는 치료 목적의 케어를 한 거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최강의 증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자, 어떤 분이셨냐면 손톱 발톱에 관련해서 일본 최고의 유수 권위자 의사분이라든지 아니면 간호과에서 세계에서 유명한 교수님을 불러서라든지 해가지고 그녀가 한 건 학대가 아니다, 케어였다라는 증언을 하게 만든 거야. 자, 그리고 그녀를 위해서 지역 주민들을 이렇게 중심으로 어떤 운동이 펼쳐집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자, 그녀를 위해서 여기저기서 모인 간호사분들이세요. 이 간호사분들이 그녀를 위해서 모였고 이렇게 우에다상이 있지. 그러면서 그녀가 한 일은 케어였다. 우리 발톱 케어라는 게 뭔지 알려드리겠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제 이런 뭐 회의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는 이제 그런 운동도 같이 해준 거야. 얼마나 감사하냐. 여기 있는 중에서는 우에다 씨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도 얼마나 많을 거 아니야. 얼마나 많을 거야. 그래서 그때 여기에 왔었던 어떤 간호사분의 대화 내용을 여러분들께 좀 들려드릴게요. 다른 간호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봐요. 爪のケアは高齢者看護にとっては必須のケアです. 자, 이 爪 케어, 이 손톱 발톱 그 케어는요, 고령 환자분들의 간호를 위해서 필수적인 케어입니다. 上田さんが行ったケアが障害罪に問われていることを理不尽さと看護師の一人として声を大にして訴えたいと思います. 막 이 간호사분도 막 울어. 뭐라고 하냐면 우에다 상이 했던 케어가 상해죄가 되는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이런 일이 유죄가 되지 않게 간호사의 한 사람으로서 목소리를 높여서 호소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리고 또 다른 분의 의견도 보시죠. 그러니까 뭐라냐면 우리가 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케어해드리는 게 발톱 벗겨내는 일이라면 우리는 케어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환자분들의 손톱 발톱이 그냥 이게 막 자라도 그냥 그거를 보고 그냥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케어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저는 그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간호사들이 그녀를 이렇게 응원해주기 시작했어. 근데 만약에 지금 모든 간호사들이 이렇게 똘똘 뭉쳤는데 여기서 만약에 우에다 씨가 유죄가 된다면 일본의 간호사의 간호라는 거를, 간호 케어라는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가 이제 신분사래. 일본말로 신분이라고 하시고 제가 신분이라 그러는 거 죄송해요. 신문사에서도 이런 단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케어. 여기 보면 케어라고 되어 있죠. 발톱 사진 좀 지울게요. 여기 케어라고 되어 있어. 이제 케어라는 단어를 쓰는
기사가 나와.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케어인가 학대인가 라는 이런 글을 기사가 나온 거야. 예전에는 그냥 발톱만 벗기는 간호사 학대 막 이런 밖에 나오는데 이제 케어라는 단어가 쓴 기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009년 3월 30일 1심 판결날 그녀에게 판결이 내려집니다. 어떤 판결이 내려졌을까요? 자, 우에다 상의 재판 판결은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나옵니다. 주문, 피고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에 처한다. 유죄 판결이 나와요. 무죄일 줄 알았죠. 유죄 판결이 나와. 그럼 대체 왜? 왜 유죄 판결이야? 자,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어. 그녀가 한 행동은, 그러니까 그녀가 한 행동이 학대인가 케어인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잖아. 그게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재판부가 그래, 네가 한 행동 케어 맞아. 인정해. 그런데 너한테는 악의가 있었어. 그래서 유죄야. 라는 판결이 나와. 그녀가 한 거는 케어가 맞으나 그녀가 환자를 케어하려는 마음이 아니고 그녀가 약간 뭔가 악의를 품고 그 환자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출혈이 났고 이렇게 된 거다 라고 해서 넌 유죄야 라고 판결이 난 거야. 그래서 이걸 들은 변호사의 마음은 어땠는지 우리 변호사분의 마음 인터뷰 좀 들어봅시다.やられたなじゃないですけど、 뭐 당했다 뭐 이런 건 아니었지만 こんな理屈でこんな構成で有罪判決を書くという手を考えていたのまさかっていうところで 뭐라고 했냐면 이런 이치와 그러니까 이런 이론과 이런 구성으로 유죄 판결이 난다는 거는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上田さんだけが損をして、看護の世界にもなるべく影響を与えない、当初いろいろ否定的に捉えた病院にも問題はない、起訴した警察もやむを得なかったですよみたいな。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에다상만이 손해를 입은 거야. 일단 간호 세계에서 최대한 피해 주지 않을게. 그리고 애시당초 병원에서 일어난 오해랑 이런 것 때문에 조사 이런 것 때문에 부정적인 것들로 인한 건데 오케이 그 병원도 문제 없어. 기소했던 경찰 뭐 사건 정황상 부득이했어. 이런 상황이었던 거야. 그리고 나서 上田さん一人を悪者にしてしまえばあとはみんな大丈夫みたいな判決には見えたので本当にひどいなと思いました。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러면 우에다상 한 명만 나쁜 사람 만들면 나중에 모두가 괜찮아진다라는 판결이라고 자기가 봤기 때문에 진짜 너무한다라는 생각을 했대. 그러니까 우에다상만 한 명만 얘만 나쁜 애 만들면 뭐 일본 간호사 세계도 괜찮고 그 처음에 부정적인 그 안 좋은 그 나쁜 어쨌든 모든 원인의 장소에 그 병원도 이제 뭐 문제 없고 그리고 기소했던 경찰도 사건 정황상 그랬으니까 경찰도 뭐 그러면 부득이한 사정이었으니까 괜찮고 그러니까 우에다 씨 한번 나면 모두가 다 괜찮아지는 이런 판결이라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우에다 씨만 이렇게 너만 힘들면 돼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 변호사로서 봤을 때 와 진짜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대. 그래서 그녀가 재판이 끝난 다음에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 기자회견 장면 저와 함께 보실게요. 자, 재판 끝난 다음에 바로 그녀의 모습입니다. 嫌だったっていう私の思いにこういうのが通じなかったのかなと思います。 케어라고 생각했던 저의 생각이 잘 전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전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막 우시는 거야. 아, 나 진짜 속 터져, 진짜. 너무 속 터져. 얼마나 억울하겠냐, 진짜. 그래서 그녀는 당연히 그날 당일 항소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였냐면, 당시 변호를 맡았던 이 히가시 변호사가 항소심에 대한 경험이 한 번도 없는 거야. 그녀는 이 부인하는 이 형사재판도 처음이었는데다가, 거기다가 항소심도 안 해봤던 거야. 다 처음인 거야. 근데 또 거기다가,
그녀가 1년 동안, 1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이 우에다상 변호에 뺏기는 시간이 되게 많았을 거 아니야. 거기다 무료 변론이었잖아. 그래가지고 이 변호사 사무실의 업적에도 도움이 못 된 거야. 여러분, 변호사도 영업을 하잖아. 변호사들도 자기가 얼만큼 하는 거에 따라 돈을 벌어와가지고 이 사무실에 이렇게 뭔가 도움을 주고 그런 게 있단 말이야, 변호사도. 근데 이제 그녀가 이 우에다상 사건에 너무 많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다른 일을 못하고 사무실에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때 동료가 이렇게 말해. 그녀가 약간 고개 숙이고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어떤 한 명의 동료가 뭘 그렇게 고민하냐? 또 다른 동료가 야, 네 목까지 우리가 해볼 테니까 너 하고 싶은 데까지 해보고 와. 그 일본어 대사가 진짜 멋있는데 뭐냐면은 스키나다케 야테코이 이렇게 말한 거야. 겁나 멋있어. 너 해보고 싶은 데까지 하고 와. 우리가 너 대신에 돈 벌어줄게.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대빵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 대신에 꼭 이겨서 와. 딱 이렇게 한 거야. 대박이지. 나 이거 보고 진짜 아까 울었어. 아까 전화하면서 울었어. 이거 재현 드라마 나왔거든. 너무 슬프더라 진짜. 너무 멋있더라. 그러면서 간바떼 네모 제타이니 카테키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열심히 해. 그 대신 꼭 이겨서 와야 돼. 그래갖고 그녀가 네! 이러면서 대신 열심히 항소심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또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동영상입니다. 자, 이거는 그녀가 직접 이런 영상을 찍은 거야. 무슨 영상이냐면 풋케어를 직접 하는 영상을 찍어.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재판부나 이런 거 할 때 거기다가 제출을 합니다. 이거는 내가 하는 건 풋케어다.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자, 열심히 이제 싸우는 거지. 열심히 싸우려고. 나는 내가 할 일을 했었던 것 뿐인데 내가 유죄라니 말도 안 된다.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고. 그리고 처음에 그녀를 위해서 모여주신 간호사들. 일단 재판에서는 그녀가 발톱을 이렇게 잘랐던 것 자체는 케어로 인정을 받았던 거야. 그래서 더 이상 발톱 케어에 대한 관련된 모임을 할 메리트가 없어진 거지. 그런데 또 그녀들이 어떤 걸 했냐. 정말 이것도 되게 감동인데, 와. 이런 서면서를 받아요. 이런 서면서를 받는데 이 서면서가 뭔지 알아? 간호사들이 한 명 한 명 그녀를 위해서 적어준 거야. 그녀는 무죄다. 그녀가 이거는 케어다라면서 한 명 한 명이 그걸 썼는데 이게 몇 명이 해줬냐? 3만 명이 이걸 보내줘요. 3만 명. 쩔지? 이 간호협회에서 만들어준 거야. 3만 명이 뭐야? 이 우에다상 한 명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또다시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도와줬어. 또다시 재판을 시작하는데 그때 재판에 들어갈 때 그녀의 모습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녀가 이렇게 웃고 있어요. 되게 해맑고 당당한 모습으로. 아까 첫 번째 재판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지. 이러면서 이렇게 탁 들어가. 2010년 9월 16일 제2심 고등판결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다 했어. 자, 그러면 그녀의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무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이제 무죄라는 판결을 받고 나오는 장면이야. 무죄. 무죄라고 이렇게 판결이 난 거예요. 너무너무 다행히도. 드디어 여기서 같이 함께 싸워준 변호사들이랑 같이 이렇게 찍은 사진도 있는데 무죄가 많이 박수치고 지금 난리 났어. 유튜브 분들 지금 아프리카 TV에서 박수 이모티콘 난리 났어요. 자, 무죄가 됐습니다. 자, 고등법원의 의견입니다. 첫째, 범죄는 구성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고 불법성이 있어야 하며 책임이 있는 것으로 성립합니다. 다만 이번 발톱깎기 사건은 상해죄 구성 요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정당 업무 행위, 그러니까 간호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무죄로 판결한다 라고 나와.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상해야. 왜냐면 발톱깎기라
발톱깎이로 두껍고 변형된 발톱을 잘랐지만 일단은 피부에 파고든 이 발톱을 잘랐다고는 하지만 일단 피부의 표면이 보였고 그녀의 실수로 약간의 출혈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상해죄 구성 요건에 해당된다고 해. 하지만 필요하고 적절하고 정당 의료 행위였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 그러니까 불법성이 없다 나온 거야. 그리고 발톱을 자를 때 즐거웠다라고 적혀있는 체포 당시의 진술 조서는 신뢰할 수 없다 라고 판결을 내려. 그래서 일본 검찰 재판 99.9%의 유죄 확률을 이 한 번도 이 재판을 그 형사 재판 해본 적 없는 이 변호사가 깨버린 거야. 그 벽을 99.9%의 벽을 깨버려. 소름. 그죠? 대박이지. 와 대단해 진짜. 나중에 그녀가 무죄를 받고 이제 뭐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마음을 하는 이제 그 인터뷰 장면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부터 그녀가 얼마나 기뻐했을지 인터뷰 장면 함께 보실게요. 信じてた通りに無罪という言葉を言っていただきまして本当に支援してくださった方々とかもう深く深く感謝しており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냐면 지금까지 저를 이렇게 믿어주신 대로 제가 여러분들께 무죄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지원해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가슴 깊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모습이에요. 너무 감동적이야.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야. 자, 그러면서 이제 그녀는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어. 그녀가 무죄를 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3년하고도 2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너무나도 끔찍하고 괴로웠던 나는. 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그녀에게 손을 내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멘탈이 무너져 갔을 때 그녀를 도와주었던 그 아라이 변호사, 그녀를 간호사로서 도와준, 간호사로서 대해준 그 아라이 변호사, 그리고 간호사로서 그 누구보다 그녀를 이해해줬던 일본 간호사 협회의 이사님, 그리고 이제 발톱, 이런 손톱 발톱 케어 협회, 그리고 그녀의 무죄를 응원해 주었던 3만 명 이상의 간호사분들, 그리고 그녀의 곁에서 항상 자신을 지켜주며 자신의 길로 싸워준 가족들. 그러나 그녀에게 가장 큰 힘이 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게요. 本当にいろんな方が応援してくれて一緒に戦ってくれて 정말로 많은 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시고 저와 함께 싸워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もうキリがないんですけれどもそれでもやっぱり、一番の味方は東先生ですね。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를 응원해주시고 함께 싸워주시는 분들 이름 한 분 한 분을 말씀드리자면 정말 끝이 없지만 그렇지만 역시 가장 저의 편이 되어주신 분은 바로 히가시 선생님입니다. 이분이죠. すっごい大変だったと思うんです。 너무너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でも先生いつもそばにいて 그렇지만 선생님은 항상 제 곁에 있어 주셨고 もう何時でもいてくれたので 어디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제 곁에서 있어 주셨기 때문에 東先生じゃなかったらここまで頑張れなかった。 그래서 이 히가시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진짜 이렇게까지 힘내서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야. 자, 그럼 변호사분의 소감은 또 한번 우리가 들어봐야죠. 변호사분은 또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변호사분의 심정도 소감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私が未熟なばっかりに私が偶然弁護人になったからなんかこうもっと他の人がなればうまくいく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のを常に抱えて葛藤しながらやってたんですけど 무슨 말이냐면 제가 너무나도 미숙했을 때 우연히 우리 변호사를 맡게 되어서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이 사건의 변호인이 됐다면
더 잘 변호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으면서 마음속에서 갈등하면서 일을 항상 했었대. これだけ年数が経って今振り返ると 지금까지 지금처럼 이렇게 연수가 지나서 연이 좀 많이 해가 지나서 지금에서 뒤돌아보면 それだけ自分がそう何者でもない何もできないって思っている自分だからこそ 그러니까 그거야. 그렇게까지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한 자신이었기 때문에 なんとかしなくちゃいけないっていうところで動くのでその意味では良かったかなって。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사실 그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못한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 지금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돼 라는 기분으로 이런 생각을 항상 움직였었대. 그래서 그런 의미로는 다행이지 않았나 좋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내가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 변호사였고 나는 진짜 이런 사건 맡아본 적도 없고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돼 라는 생각으로 움직였었대. 사실 이 사건 전에는 이 풋케어라는 爪 케어, 손톱 발톱 케어라는 매뉴얼이 없었어. 근데 만약 그 매뉴얼이 있었다면 사건이 이렇게까지 커지지도 않았을 사건이야 사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사건 이후에 일본에서 爪 케어 마뉴얼가 만들어졌어요. 爪 케어, 발톱, 손톱 케어 매뉴얼이 만들어졌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자, 이렇게 자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로 인해서 일본의 어떤 의국 병동에 이렇게 뭐가 생긴 거잖아. 어떤 매뉴얼 같은 게. 그래서 그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봐요. 마뉴얼 だったりそういったインフォームドコンセントっていうものは形としては大事だとは思うんですけども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뉴얼이라든지 인포무드 콘센토라는 이 형태 자체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인포무드 콘센토가 뭐냐면 치료에 임하는 의사가 환자에게 충분히 이런저런 케어를 할 겁니다. 이런 수술입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케어입니다. 라고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 일이 인포무드 콘센토라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매뉴얼이라든지 이 인포무드 콘센토라는 거라든지 이 형태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도 생각해요. 그런데 매뉴얼은 ある程度あくまでも基本であって 근데 매뉴얼이 있는 건 그냥 기본적인 거고 基本通りにいかないのが患者さんなのでいろんなケースの方がいらっしゃるので 그리고 솔직히 기본적이라고 하지만 환자분들 자체가 다 똑같지가 않잖아. 이런저런 케이스가 있잖아. 이 환자분들이. 그래서 その怖さから逃げるというか自分を守るがためにいろんなものを作って自分たちで自分たちの首を絞めているような気もするんですよね。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사실은 여러 가지 케이스 분들이 계시고 기본적인 거는 그래 매뉴얼은 기본적인 거잖아. 딱 기본이야. 그런데 이 기본대로만 환자분이 움직여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룰대로 전부 똑같이 이 룰대로만 하는 건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무언가의 무서움으로부터 도망가라는 거라든지 아니면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매뉴얼대로 했는데 이 환자분이 이렇게 됐는데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만드는 거. 그러니까 자신들의 목을 자신들이 이렇게 조르는 것 같은 느낌도 사실 들어요. 이 매뉴얼 만든 것 자체가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やはり一番大事なのはその方をきちんと見つめて理解して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이 환자분을 가장 항상 주시하고 지켜보고 그리고 이 환자분을 이해하고 自分の経験値を高めていくっていうのも大切なところだと思うんですね。 그러니까 뭐냐면은
환자분들 역시 가장 중요한 건 그분들을 제대로 보고 항상 지켜보고 이해하고 그리고 자신의 경험치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라는 거야. 근데 경험치가 뭐냐면 이게 이 알다라는 한문인데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을 하고 알게 되는 거. 내가 어떤 경험을 하고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する時間が多くないとその方っていうものはわからないので、そういったコミュニケーション、日本ムードコンセントよりも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方が大事なのかな또思います라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녀가 맨 마지막에 한 말이 뭐냐면 환자분들과 접하는 시간이 많지 않다면 그 환자분들을 잘 알 수 없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인포무드 콘센토 매뉴얼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건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터뷰하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박인 게 뭐냐면 지금 아까 나간 사람들 진짜 후회할 거야. 진짜 대박인 게 뭐냐면 사실 이 히가시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사실 재판 때 너무 드라마 같잖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도움을 받고 말도 안 되는 걸로 사건이 이렇게 커졌고 그런데 진짜 가장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진 거야. 그게 뭔지 알아? 검찰의 증인으로 그녀의 원래 상사였던 처음에 상사였던 그분 계시잖아. 그 병원에 이 타니가와 간호부 쪽 간호부장 이분이 검찰의 증인으로 쓴 거야. 검찰의 증인으로. 그녀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그녀는 학대를 한 게 맞다라는 거를 말하기 위해서 검찰 쪽 증인으로 쓴 건데 이제 검찰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우에다 간호사가 치료한 뒤에 그 뒤에 발톱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나요? 학대라고 생각했나요? 라고 검찰이 이렇게 질문을 해. 그랬더니 이 간호부장이 네 그건 제가 학대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검찰이 근데 그 간호부장이 뭐랬냐면 아니요 그건 학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케어였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한 거야. 그래서 검찰도 놀랬는데 사실은 우에다 상이랑 변호사가 더 놀란 거야. 뭐야 헐 막 이 우에다상 울었대. 거기 재판 받을 때 저런 증언 해줄 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이 변호사가 근데 이 변호사는 뭔가 조금 알고 있었대. 그래서 이 변호사분의 인터뷰를 저와 함께 좀 들어보실게요. 当初上田を救いたいという連絡をくださってた方なので検察側証人として来られたとしても正直な思いを法廷で言われるかもしれないなっていう予測は少しありました。 사실은 처음에 그 다른 간호사가 이 간호부장한테 혹시 이 사건 은폐하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그녀가 좀 사람 듣기 거북한 말 좀 하지 마요 라면서 약간 뭔가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였잖아. 그런데 사실은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게 아니야. 사실 그녀의 발톱을 봤을 때 발톱 상태가 깨끗했고 그녀가 봤을 때는 적절한 케어라고 생각을 했대. 그런데 우에다 씨가 그 상태에서 저는 모르는 일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간호부장이 그녀를 케어해줄 수 없었던 거야. 그런데 간호부장이 병원 관료들이 이 사건을 조사할 때도 그녀 단 한 명이서 그녀는 무죄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할 일을 한 겁니다. 라고 주장을 했대. 하지만 결국에 병원 방침에 따라서 간호사에서도 가장 높은 급이었던 그녀도 함께 그 사주의 기자회견에 간 거야. 예, 학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면서 고개 숙이는 그 기자회견에 그 간호부장님도 가게 된 거야. 그런데 그녀가 나중에 이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우에다 상을 꼭 좀 도와주세요. 그녀는 무죄입니다. 라면서 이 변호사분께 전화를 한 거야. 그래서 이 변호사분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사실은 그녀가 검찰 쪽 증인에 섰지만 속으로는 한편으로는 솔직한 말을 증언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솔직히 했었대. 그래서 그녀를 도와달라고 연락도 왔었고 그래서 검찰 쪽 증인으로 선다고 했었지만 하지만 조금 그 분이 진실을 말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간호부장님도 뒤에서 자신도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던 거야. 완전 감동이지. 난리 났어. 헐, 와, 헐, 대박, 헐 막 이러면서 그지? 진짜
그 간호사, 그녀를 처음에 오해했던 그 간호사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곤해진 거야. 그녀는 또 그녀 나름대로 약간 뭔가 뭐랄까 뭐 환자분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결국엔 그녀가 이 분께 사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 자, 그녀는 결국 무죄를 받았고 그동안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던 불명예를 깨끗이 벗어던지고 그녀는 다시 가족들과 함께 그녀의 장녀야, 찐딸. 다시 그녀는 명예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가족과 다시 행복을 되찾았고 덕분에 가족들과 함께 웃을 수 있게 되었죠. 3년 2개월이라는 너무나도 억울한 누명 속에서의 싸움. 그 속에서 그녀가 버틸 수 있었던 건 그녀와 끝까지 싸워서 그녀의 편에서 싸워준 자신의 가족, 그리고 이가시 변호사님들, 다른 변호사님도 함께 다른 변호사분들의 도움, 그리고 그녀가 한 번도 본 적도 만난 적도 없었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저도 사실 이 사건을 보면서 와, 나도 누군가가 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나도 도와줘야지 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드는 날이었어. 사실 도움을 누군가에게 받는 것도 굉장히 행복한 일이긴 한데 내가 가진 힘, 그리고 내가 가진 재능으로 내가 가진 무언가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돼서 또 그 도움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너무너무나 행복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오늘 밤만은 자신의 행복보다 타인의 행복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도쿄 K짱이었고요.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 도쿄 K짱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와 힘나는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기묘한 이야기가 정말 최초인지 모르겠는데 좀 따뜻한 이야기로 끝나서 저도 약간 조금 느낌이 이상하네요. 어쨌든 해피엔딩이니까 여러분들도 행복한 꿈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미나상 다음 주에 봐요.